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좀 가깝게 지냈었어요. 태어나긴 도시에서 태어났었는데 저희 부모님 일 때문에 바닷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서 매일매일 바다를 보고 바다에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바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고, 또 깨끗한 바다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는 해양 플랜트 쪽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호주에 일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다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었어요. 여러분들은 바다에 가시면 맛있는 게 있을 거고요. 뭐 치킨이나 과자나 음료수 이런 것도 생각하시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재밌게 튜브를 타고 파도를 타고 노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호주에서는 바닷가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은 잠시 바다에 들렀다가 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다. 그리고 그들이 즐기고 있는 바다도 우리랑 너무 다르다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난 뒤에 한국에 돌아오면 제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막는 것.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들은 대부분 하천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거죠. 우리는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공장 굴뚝, 그 다음에 자동차 내연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다음에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해양 쓰레기도 똑같습니다. 해양 쓰레기도 가장 많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하천에 대한 관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셨던 것처럼 쓰레기, 떠있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게 어떤 쓰레기이고 얼마만큼의 양인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떻게 재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고기를 잡을 때 우리가 가면 낚시를 할 거예요. 낚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껏해야 한 번 낚시할 때 한두 마리 잡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부들은 그런 방법을 안 써요. 어부들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렇죠?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레기를 쫓아갈 거냐, 아니면 쓰레기가 우리한테 오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잘 움직이는 곳에, 쓰레기 이동하는 곳에 우리가 차단 시설을 넣어서 쓰레기를 한꺼번에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잡는 게 낚시였다면 저희는 어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처럼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천 주변에서 발생을 해요. 하천 주변에 200m, 300m. 우린 그걸 유역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 내려오는 구역을 유역이라고 합니다. 유역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그것들이 하천으로 들어와요. 그게 바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안가, 해변에서 200m, 300m 있는 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오게 되면 바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 유역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바다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당연히 바다에 살고 있는 것들이 힘들어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더러워지면 바다에 놀러 간 우리들이 불편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더러워지면 바다에서 뭔가 올라오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먹는 우리도 또 불편해질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다는 열평형, 이제 기후 변화에서 열평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못하게 바다가 열 조절, 열평형에 대한 조절 능력을 잃게 하면 이제 우리 지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이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충전하려면 충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충전기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멀쩡한 핸드폰이나 태블릿이 있는데 사용을 다 못하겠죠?
그런데 바꿔서 우리는 지구 육지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되돌려줄 바다가 멈춘다면 육지의 삶들도 멈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물건 사기 전에 친구랑 바꿔보는 건 좀 어떨까 싶어요. 물론 새 거를 사고 내가 갖는 그 기쁨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기쁨들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사기보다는 친구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사실 바다를 볼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화가 90% 이상 진행된 나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직접 뭔가를 주는 바다, 그리고 논밭,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생산시설과 떨어져서 그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를 직접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직접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무심코 어디에다가 떨어뜨리거나 버리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적으로는 육지에 있는 쓰레기들을 바다로 내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이 원래 그래왔고 바람과 비나 이런 것들이 강으로 쓰레기를 보내면 강은 그 쓰레기를 다시 바다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만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이 섞여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 하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호기심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은 게 내가 호기심이 많고 싶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 여러분 주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다, 해양 쓰레기 이게 그냥 바다가 좋아서 바다에 관심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래 바다가 어땠을까, 원래 산이나 강은 어땠을까에 대한 공부들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돌려야 할 바다와 강과 산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학이 시작하고 이제 바다로 많이 놀러 가실 거예요.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사람들 말고 바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봐주시고 그 친구들 옆에 쓰레기가 있으면 하나 주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지 우리가 지배하거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흔적을 줄이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네요. 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